양극재 그 2차 전지 업종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의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에코프로 BM보다는 LNF가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요것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모델 Y 새 체인지된 제품에다가 CATL하고 이제 LG 엔솔 거 납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LG 엔솔의 LNF 그 양극재는 LNF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간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업황은 이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연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이중고사 저중고사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목표가 낮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적게는 뭐 그냥 뭐 5% 10%도 아니고요. 뭐 10%대 그 다음에 뭐 20%대 이렇게 하면 목표가를 어마어마하게 낮추고 있는데 저는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할 즈음이 2차 전지의 주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까지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취임이 이제 1월 20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1월 20일인데 요게 트럼프 취임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켜보려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 걔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최악은 좀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관세를 미국에서 이제 대중 관세 중국만이 아니라 여타 국가 뭐 심지어 우방국에도 관세를 이제 대폭 매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세 대통령 트럼프가 이것을 이제 지들도 물가가 오르면서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좀 경제가 애매모호한 상태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연간 단위로 해서 뭐 연간 단위로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니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몇 개월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관세를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점진적 인상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 방에 크게 타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4분기 실적이야 뭐 개차반일까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안 좋은 쪽은 석유화학공단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역대급으로 좀 안 좋을 거예요. 뭐 심지어 대다수 회사들 지금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이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 소재 업종들이 좋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떨이를 해야 되니까 누가 그 뭐 배터리 추가 주문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찌 나올지는 모르니까 지금 오더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단 말이죠. 완성차 업체 이제 올해 뭐 판매 목표를 이제 좀 줄여서 이렇게 뭐 하든 뭐 하든 간에 이제 계획을 세우면은 점차 이제 뭐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의 좀 뭐랄까요 공동화 현상 즉 공백이 좀 있어요. 트럼프 취임이 이제 평상시와 다르게 이제 요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주가를 보면은 어찌보면 지금 11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몽땅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을 때 최대 이제 27% 정도 전기차 판매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세금 혜택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리스키하다 했는데 이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저는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적이 뾰족하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인하를 하긴 하더라도 아주 이제 좀 딜레이 되면서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지연 가능성.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대러 제재한다 해갖고 인플레이션 유가까지 쳐올라가지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77불, 69불, 70불 하다가 톡 튀어 올라. 그러니까 이게 관세까지 올리게 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쳐올라가니까 이게 점진적 인상이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폐지해버린다. 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이게 4분기 실적 악화,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까지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세게는 안 올라오더라도 거의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증권사 애들 막 그 금리 저 목표가 막 엄청 막 한번 봐봐요. 지금 오늘도 포스코 퓨처에 이런 것들 어? 아니 누가 안 좋은 거 모르냐고, 이런 거 정신없이 그 목표가 하향하고 말이죠. 이게 하향 안 한 종목이 커버링 되는, 지들이 커버리지 하고 있는 종목들 목표가 하향 안 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 주가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제 그 트럼프 취임 전에 경계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 저 관세 점진적 인상 가능성 요것 때문에 조금 저가 매수가 좀 살짝 들어오죠. 근데 주가가 이제 안도감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좀 반등을 줬다가 또 밀려요. 그 대신 이제 저점을 안 깨면서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옆으로 기다든지 반등을 모셔가는 그런 형태로 올해 2차 전지가 가지 않을까. 이것은 전부 다 예측입니다. 사실 이제 전부 다 비관론에 휩싸여 가지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청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 자빠질 때가 이제 저점인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못 버티는 놈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노스볼트가 유럽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타 업체도 올해 상반기 중에 분명히 자빠지는 놈들이 생길 거란 말이지. 그 과정의 마지막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다 안단 말이지. 그리고 LG 엔솔로 해서 주가가 또 한번 밀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가 특히나 이제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에코프로 BM이든 이제 LG 엔솔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은 이제 삼성 SDI에 그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얘가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이 삼성 SDI에 주로 납품하고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얘가 또 납품을 하는 쪽이 SK 원 쪽에도 일부 납품하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만 봐도 지금 폭스바겐 좀 시원찮잖아. 시원찮게 SDI 좀 시원찮아. SK 원도 좀 좀 시원찮고, 그나마 조금 낫죠. 요 4분기 라인에서 보면. 근데 이제 다들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더 정신머리 없이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바닥에서 활발하게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게는 안 올라와도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점점 밑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 줬다 옆으로 기었다 자꾸 이제 찔끔찔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여기서 이제 좀 들어올려도 1분기 실적 나와가지고 이제 적자폭 확대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잠깐 밀려가지고 이제 진행돼도 거기가 이제 저점일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의 그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인 머스크가 그래도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조율은 조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중국 업체에 대해서 트럼프가 사실 바이든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대중 관세를 많이 적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방국에도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중국 업체들에 대한 관세를 우리나라한테 똑같이 매길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배터리는요. 배터리는 지들이 지금 뭡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이거 제외하면 거의 뭐 유명무실에 가까워요. 시장 점유율이.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미국의 우방국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억압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안 돌아가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전기차라는 것이 또 배터리 기술력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얼렁뚱땅 뭐 투자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는 지금 언제부터 지금 그 2차 전지에 진출해가지고 기술 개발했습니까?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지금 봐봐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나마 지금 뭐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튬 인산철 이런 것들 기술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고 그지만 다른데 보면은 아직도 지금 뭐 기술력이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리튬 인산철이 중국 업체들이 지금 뭐 아도를 쳐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많이 해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술에 이제 진입이 돼. 올해 상반기 LG 에너지 솔루션 하반기 가면은 삼성, SDI 이제 다 중국 업체들이 잘하는 거 우리나라 다 이제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기 중내 산에 해도 결국에는 올라온다고 나는 봐요. 정말 어려운 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지금 다 뭐 아니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멍청한 게 아니고 걔들도 배울 만큼 배우고 다 기업 탐방까지 간 놈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상 봤을 때는 지금이 최악의 상황에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크게 뭐 죽게 살겠다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살해 죽을 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볼 때 주가 저렇게 빠져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마지막 한계점 그 자리에서 못 버틴 사람이 바닥에다 떨어버리는 거고 못 버틴 기업이 한계 기업이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망하는 자리를 이제 다시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현대차도 하이브리드로 지금 전기차 하도 안 팔리니까 하이브리드 판매 늘린다 해갖고 오늘 뭐 코리아 FT 같은 것들 하이브리드 수혜주 부품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합디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고금리로 쳐올라오고 뭐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주행거리가 좀 작고 하지만 자꾸 주행거리도 좀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가격도 배터리 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시나브로 돼가지고 금리가 지금도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나중에 금리 인하 되고 그러면 조금씩 나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 뭐 이런 제도 해가지고 지금 EV9이라든지 아이오닉 9 이런 것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좀 주게 자국 우선으로 조금 하는 거 있거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국내 업체도 고사 일부 직전까지 이제 점점 가고 있지만은 또 살아남을 회사들은 살아남는다. 이 적자 생존이 되는 거예요. 적자 생존, 서바이벌에서 살아남는 이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 되는 회사는 분명히 결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다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라는 건 금리 인하 시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이제 약발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금리 인하를 10월 달에 했거든요. 10월, 11월, 12월, 1, 2, 3. 그러니까 3, 4월 달 가면은 일단은 조금씩 나아져요. 근데 금리가 원체 높거든요. 그러니까 또 인하하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하 되겠네. 이런 금리가 이미 내려가 있는데 더 인하하겠네. 이런 공감대가 점점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까딱까딱 이게 저울질이 들어오는 거거든. 매수 입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낚싯대 그 붕 한 마리가 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도 점점 그 끼우끼우 하듯이 똑같은 원래요. 이 세상살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셀링 클라이맥스 자리 다 비관론에 입사해가지고 너나 나나 없이 목표가 낮추고 올해도 힘들다 내년에도 만만치 않다
그런 자리가 내년에는 재고서 나중에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나는 보고 있고, 그 전초전에 주가는 바닥을 찍고 반등 내지는 횡보를 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완전히 미쳐 죽어버리겠다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주가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경험상 생각한다면 지금이 그 근방이 아니겠냐. 여기서 빠져봤자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빠지겠냐,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가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그 2차 전지 쪽에서도 옥석이 가려지는 그 원년이 될 것이다. 무늬만 2차 전지 뭐 한이 어쩌니 해가지고 그 기술력도 없는 애들, 그런 애들 말고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바로 세게 올라갈 거로 여러분들도 생각 안 하는 건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직 그 타이밍이 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가가 꼭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이제 저점 라인으로 치닫고 있다. 어쩌면 저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BM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미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동평균선들 보면 아직 막 가겠습니까? 지금 저게 이 역배열에서 얼마나 지금, 역배열이라는 것은 첩첩산중 그 매물의 봉착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LNF 양극재죠. 양극재 대표주자 LNF는 어쨌든 이제 더 많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죠. 깝깝스럽습니다. 오늘 거래량 그래도 몽땅 터지고 있는데 이 21선 저렇게 꼬그라 자빠져 위에서 발로 콱콱 눌러버리는데 저게 주가 잘 못 가는 것이죠. 가도 이꼴에 달고. 그렇지만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뭐 매수해야 되느냐? 매수해도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막 쳐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보다 좀 눌리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하는 게 낫겠지. 그렇잖아요. 당시 세월이 그렇게 가는 거라. 내가 오늘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좀 세게 얘기한 감이 있는데, 우리 그 많은 개인 투자들이 내가 볼 때는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물려가지고 가장 많이 죽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손떨림, 수전증이 나서 손이 덜덜덜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죽어 자빠지겠다, 이런 자리, 그런 자리가 늘 바닥권에 왔다. 그 과정에서도 한계 기업들이 자빠지면 그렇게 업황이 안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요, 속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존자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유 전략, 심지어 나는 이제 조금 이제 뭐 그때도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매수를 살살 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1분기 중에 1분기 실적 발표 이런 구간 중에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어요. 힘을 내십시다. 내시고 뭐 다들 굳이 뭐 양극재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 완성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장비, 2차 전지 장비 업체 갖고 있는 종목들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는 더 낫다, 뭐는 더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지경 아닙니까? 그러지만은 최악이 최선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대신 망에 자빠질 회사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같이 빠져 내 종목이 더 빠졌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마지막 그 끝자락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회사들이 증자 때리고 망하는 거고 하거든요. 그런 종목이 있다면은 좀 더 안정성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 가지고 붙들어 매고 가지고 가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은 이제 킹 달러 정책, 달러 강세,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3%까지 이미 금리가 내려와 있고, 금리를
제가 볼 때는 2월, 3월달 가면서 한 차례 더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러면 2.75%로 기준금리 자체가 떨어져. 그래 이게 이제 금리가 2% 초반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가 까딱까딱 이제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과거의 통념상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내가 여러분들도 힘도 내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하시고 여러분들 그 오르고 차팅 어플 있죠? 그것도 꼭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뭐 다른 거 내가 항상 얘기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투자 정보를 뭐 기저귀 얻어가지고 뭐 하여 내가 지금 어디 뭐 보니까 막 금양 막 한다고 뭐 회사 곧 망해가 일부 직전인데 막 사기를 쳐가면서 막 그런 거 하고 막 글쎄요 그 유튜브가 이제 선동가들이 그 선동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가 솔게 돼가지고 이제 팔랑기 돼가지고 이제 믿고 했다가 이제 자빠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식 투자라는 것은 정답은 없어요. 그래 항상 손절매 원칙 나만의 기준 맥스 마이너스 10% 이내 아무리 저거 해도 그 안에서는 손절을 까고 내가 팔고 나서 1분도 안 돼 상한가 가능하더라도 그런 것은 지킬 줄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매매를 하려면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유료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료로 최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르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그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 있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로그인 하시고 공개 채팅방에 오면 24명이나 되는 최고수 전문가들 공개 채팅방에 전부 다 무료로 공짜로 입장이 돼요.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